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5번째 영상인데요.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조건도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수월해지기는 했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국세청 예규와 판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의 대표적 사유는 경영악화입니다. 중소기업은 약간의 외풍에도 휘둘릴 수밖에 없죠. 경기가 나빠지거나 주요 매출처가 빠져나가거나 혹은 입찰에 실패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매출과 수익은 줄어드는데 급여 기준과 고용 기준을 맞춰야 하기에 인력 감축이나 임금 삭감도 하기 어렵죠. 또한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주식을 받은 상속인이자 대표이사는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한 후에 회사에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친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인 2016년 가업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습니다. 2018년 과세당국은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경정 고지합니다. 지금은 가업용 자산 매각 요건이 40%이지만 그 당시는 20%였습니다. 상속인은 가업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회사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요청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사후관리 요건은 예시적이 아니라 열거적인 조항이며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에도 불구하고 추징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고 부채 비율 개선을 위한 채무 상환은 예외적인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즉, 가업용 자산의 감소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법에 열거된 것 이외에는 상속세를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업용 자산의 감소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합병 등의 조직 변경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내용 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위 사례처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것은 법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 매각 전의 순자산과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후의 순자산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법조문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사례는 가업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해 가업상속공제가 부인당하고 회사는 타인에게 넘어간 사례입니다. 상속인, 즉 청구인은 2014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가업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하여 가업법인의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죠. 문제는 사후관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분양도 시점을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끝나는 2024년 4월 이후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합니다. 결국 2016년 11월 22일 청구인과 홍땡땡 간에 주식 양도 예약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이 계약이 주식의 양도 계약이라기보다 가업법인의 경영과 고용을 안정시켜 가압상속공제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매수자인 홍땡땡은 2016년 11월 30일 가업법인의 경영진을 개편하고자 기존 이사를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이 전환사채는 홍땡땡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인수하였죠. 이후 홍땡땡의 회사가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35%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또한 홍땡땡은 500대 1의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1% 미만인 소수주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아울러 2018년 5월에는 청구인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켜 버리죠. 이 내용만 보면 누가 봐도 부당해 보이는데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우선 2016년 11월 22일 청구인과 홍땡땡 간의 주식 양도 예약 계약은 세법에서 정한 지분 감소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양도 시기를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2024년 4월로 정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지분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문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셈이지요. 결국 이 사례는 세법의 범주를 넘어 주주총회, 이사회, 전환사채, 무상감자 등의 적법성을 두고 법원에서 다퉈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태는 가업법인의 경영 악화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상속인 간 지분 이동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2016년 상증법 시행령 개정 시에 가압상속 요건 중 상속인 한 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문구가 삭제되었죠. 그때부터 공동상속은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장남이 50%, 차남이 40%를 공동으로 가압상속공제로 상속받아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장남은 동생과 지분율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5%의 지분을 동생에게 양도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지분은 줄어들었지만 가압상속공제를 받은 전체 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가압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일까요? 과세당국은 이 경우에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혼 조정 결정에 따라 지분이 감소한 사례입니다. 상속인이 이혼 조정 결정에 따라 가압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사례에 대한 판단입니다. 2013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은 가압주식을 승계받습니다. 2016년 12월 법원의 이혼 조정 결정에 따라 상속인이 보유하던 가압주식을 2017년 12월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법률상 이혼합니다. 과세당국은 이 사례 역시 사후관리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상속인은 가압상속공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합병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압상속공제를 받은 가업법인이 관계회사를 합병하여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가압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율은 80%입니다. 관계회사를 합병한 후에는 69.9%로 줄어듭니다. 과세당국은 합병 등 조직 변경으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상속인이 최대 주주에 해당되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유상감자로 인해 지분이 감소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압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가압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균등 유상감자를 할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균등 유상감자는 주주들의 지분율에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지분율의 변화는 없지만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 위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할 경우, 그래서 상속인이 지분이 줄어들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친이 운영하던 AA 법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주주명부입니다. 피상속인인 부친이 76%, 상속인인 자녀가 18%, 기타 주주가 6%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는 부친이 보유하던 76% 전체를 가압상속받고 가압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신고를 마칩니다. 그래서 자녀는 본인이 원래 보유했던 18%에 이번에 상속받은 76%를 합하여 94%의 지분을 갖게 되었죠. 2000년 10월 상속인은 자신이 원래 보유하던 18%의 주식 중 일부를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이 경우 사후관리 요건 중 하나인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할까요? 과세당국은 이 사례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보유했던 기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후에도 최대 주주에 해당한다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증여를 한 것이지만 양도, 소각 등도 포함되기에 다양한 목적으로 기존 주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가압상속공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가압상속공제가 상당한 절세수단이며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내 맘처럼 되지 않기에 5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부담이지요.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예규와 판례 중심으로 모아서 설명했는데 아마도 남의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